12월 3일 개엄한 날이 네. 취임 1000일째잖아요. 아, 그날이 천일째예요? 네. 천공. 예. 천공의 천. 아니 뭐 천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여러분, 기존에 대통령들이 입법권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게 바로 총칼을 앞세워서 이 독재 정권에서 그동안 해왔던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던 박정희 소장. 총칼을 앞세워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국회 해산이었다. 이날 새벽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전 기관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갔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1972년 10월에 친일 쿠데타로 비상계엄을 또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또다시 한 게 바로 국회 해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만든 유신헌법, 여기에다가는 아예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또 명시를 하기도 했죠. 그 이후에 독재 정권인 전두환 신군부 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전두환, 광주 시민을 총칼로 짓밟았고 정적이던 김대중, 김영삼을 그리고 김종필을 일거에 체포 구금했습니다. 이후 국회를 마비시킨 다음에 새 헌법을 공포하며 국회를 해산했고요.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과도적 기구에 국회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87년도 헌법에서 사라졌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번 12월 3일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경기도 과천중앙선관위 장악하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관위를 장악한 뒤 부정선거를 고리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마저 해산하려는 속셈이었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도 국회 해산에서 국회의원들을 내쫓고 다시 새롭게 총선을 해서 자기네 편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바로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왜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옹이하려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진짜 네. 답답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입법권을 제외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입법권 하나, 그러니까 입법권은 민심이고 국민의 뜻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니까 민심과 여론을, 그러니까 국민을 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총칼밖에 없다. 근데 총칼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선관위든 아니면 국회든 어떤 총칼로 점령한 다음에 국회 해산을 하고 국회 해산 이후에 제가 볼 땐 새롭게 만든 어떤 새로운 뭐 제8공화국, 7공화국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갖게 해서 네. 완전히 국회의원들 목줄을 쥐고 중장기적인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획책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몽상가들도 하기 어려운 21세기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또 거기에 따랐던 또 일부의 그 군인들, 그다음에 이걸 통과시켰던 국무위원들. 전 이런 걸 보면 야, 이 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던 거지? 저렇게 다 암약을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간첩이 암약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네. 구구파들이 우리 사회에 21세 동안 거의 암약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윤 대통령은 천하람 의원 얘기로 윤 대통령은 미치광이 부정선거론자다. 국회 해산 후에 재선거를 하는 게 목표였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실 앞에 응원하원이 1000개가 넘게 100개가 넘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부정선거 바로잡는 윤, 뭐 이런 식으로 좀 써 있다는데요. 대단하지 거기 이제 않습니까? 맹동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선거 부정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체제 부정론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 87년 체제가 만든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가 독립기구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도 했어요. 까놓고 이야기하면 과잉 단속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관위를 인정해 줬던 것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다음에 이 중립성을 인정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참 넌센스인데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거 관련 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른바 전자투표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투표기 안 쓰거든요. 네. 외국에 수출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정치 선거가 아닌 뭐 조합장 선거, 동네 선거 이런 것까지 선관위에서 전자투표기 다 빌려줍니다.
그만큼 기계나 발달해 있고요. 이 선거 좀 아시는 분들은 통합선거인명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통합선거인명부가 가능합니다. 즉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하는 게 가능한데 그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네. 지역적 차원에서 확인하라는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선거 기술 관련해서는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선진국이어서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왔었다는데요.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이후부터 어떠한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의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외국의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제도를 엉망으로 만든 게 또 우리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날 2024년 12월 3일 국회 진입작전이 벌어지기 1시간 전에 이미 선관위 점거 작전은 시도가 되었고요. 밤 10시 반쯤에 선발대 10명 정도가 중앙선관위, 경기도 과천에 있죠. 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렸고요.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를 했다고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